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무모함, 간 큰 사람들의 기상천외한 이야기. 오늘의 차트 간 큰 녀석들 5위 천재공장의 실체. 1983년 8월 미국의 유명 잡지 표지를 장식한 아기 도론 블레이크. 이야기는 스스로 숫자를 깨우치더니 IQ 180의 컴퓨터 천재로 자라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간 곳은 바로 사업가 로버트 그레이엄이 세운 정자은행. 천재 도론이 이곳을 통해 태어났기 때문인데 여기가 더 특별했던 건 If the father were a Nobel Prize winner, the children would be as smart as the father. That's it. 노벨상 수상자의 정자만 제공하는 일명 천재 공장이었던 것. 시술도 아무나 받을 수 없었는데. Number 28. I like him. When can I have the procedure? You do have to pass the test first, Ms. Blake. What? 42세 미만의 평균 이상의 IQ를 가진 여성만이 거액을 지불하고 정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천재 공장을 통해 태어난 아이만 무려 217명. 그런데 얼마 후 밝혀진 뜻밖의 사실. Not a single one was conceived with the sperm of Nobel Prize winner. 사업가 로버트 그레이엄은 수십 년간 평범한 남자들의 정자를 노벨상 수상자의 것이라고 속여왔던 것. 노벨상 정자은행은 자식이 천재이길 원한 부모들의 욕심을 이용한 희대의 사기극이었습니다. 4위 죽음의 타로. He's gone. A prisoner has escaped. Bidding Alcatraz prison, from which no man has ever been known to escape. The attempt was thoroughly and ingeniously worked out. 1962년 미국을 발칵 뒤집은 탈옥 사건. 외딴 섬 한가운데 그것도 깎아지른 듯한 높은 절벽 꼭대기에 있는 알카트라즈 교도소. 심지어 바다엔 식인 상어떼가 득실되는 이 교도소를 최초로 수감자 3명이 탈옥한 겁니다. 그들의 수법은 상상초월. 1년 넘게 포크와 숟가락으로 벽을 파내 구멍을 만들어 교도소를 나간 뒤 우비 50여 벌로 구명조끼와 보트를 만들어 유유히 사라졌는데, 심지어 안전장치까지. 머리카락을 붙여 만든 종이 모형을 침대에 둔 채 탈옥해 간수들의 눈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How did they manage to escape? I don't think they did. I think they all died in the sea. 당시 FBI는 당연히 이들이 탈옥 후 익사했을 것이라며 사건을 종결시켰죠. 그런데 무려 51년 후인 2013년 경찰서에 도착한 충격적인 편지. My name is John Anglin. I'm 83 years old and in bad shape. I have cancer. Yes, we all made it that night, but barely. 3인방 모두 탈옥에 성공해 태연하게 지냈던 것. 경찰은 급히 재수사에 들어갔지만 탈옥범의 행방은 지금도 묘연합니다. 3위 보니엠의 간큰 데뷔. 노래 써니로 유명한 그룹 보니엠. 1974년 보니엠은 디스코풍의 데뷔곡을 발표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그럴수록 제작자 프랑크 파리아는 오히려 사색이 되죠. I'm in trouble. Am I not? How are they supposed to be on TV? They're not even real. 사실 그때까지 보니엠의 멤버는 한 명도 없던 상황. 무명 작곡가 프랑크 파리아는 당시 즐겨보던 드라마 이름을 딴 보니엠이라는 가상의 그룹 이름을 즉흥적으로 만들었고, 녹음 역시 본인이 혼자 다 했던 것인데,
더 큰 문제는 있지도 않은 멤버들을 서인도제도 출신이라고 소개했던 것. 그런데 예상외로 발매 직후부터 방송 출연 요청이 빗발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프랑크 바리안. So, I heard you can sing. Where are you from? I'm from Jamaica. Why do you ask? That's great. How would you like to be a singer? What? 부랴부랴 서인도제도 출신 사람들을 멤버로 급조해 보니엠이라고 소개합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황당 데뷔. 연습이 전혀 안 돼 있다 보니 무대에선 당연히 립싱크에 막춤까지. 하지만 이 점이 대중에겐 오히려 신선하게 와닿았고 2년 후 정규 앨범부터는 멤버들이 직접 녹음에 참여하며 슈퍼스타로 성장하게 됐던 겁니다. 2위 풍선을 탄 남자. 1992년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창밖을 보던 승객들. 그런데 저게 뭐야? 풍선 아냐? 진짜네? 뭐야? 사람도 있잖아. 놀랍게도 풍선을 타고 하늘을 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가 스즈키 요시카즈. 연이은 사업 실패로 46억 원이 넘는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풍선을 타고 하늘을 날아 후원을 받겠다는 황당한 생각을 하게 된 스즈키. 我々はねやめ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気持ちもあるんですが、それでもやはりやります。やっぱり風船信じてます。みんなバカって言われるかもわかんないですね。風船信じてますなんてね。 자신의 몸에 대형 헬륨 풍선 4개를 매단 뒤 취재진을 불러 모았고 경찰의 제지까지 뿌리치고는 진짜 풍선에 몸을 싣고 하늘로 두둥실 떠오릅니다. 1차 비행 높이는 놀랍게도 5,600m. 비행기의 고도와 맞먹는 높이. 당시 한 가정집 지붕 위로 불시착하며 무모한 도전도 끝나는가 싶었는데 이후 더 황당한 발언을 하는 스즈키. 太平洋を横断するっていうのが最終的な目的だっておっしゃってたんですけども、今日、5600メートルのとこにいた時に、これはできるなと思いました。 아예 풍선을 타고 도쿄에서 미국까지 가겠다는 것. 그리고 얼마 후 두 번째 비행에 도전한 것인데 안타깝게도 스즈키는 그날 이후 지금까지 행방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의 1위, 1,000억 원의 그림이 사라졌다. 사건의 전말은 뭉크의 절규. 일요일 오후 관람객들로 북적이는 노르웨이의 뭉크 미술관. 그런데 대범하게도 2인조 강도가 관람객들이 보는 앞에서 경비원을 위협해 그림 2점을 훔쳐갑니다. 도난당한 그림은 노르웨이의 대표 화가 뭉크의 명작 절규와 마돈나. 그 가치만 무려 1,000억 원 이상. 이 전대미문의 명화 도난 사건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죠. 경찰은 미술관 근처에서 범인들이 버린 차량과 액자 프레임을 발견. 그곳에 단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Have you found anything in the car? What about the picture frames? Not even a fingerprint. 범인도 그림의 행방도 찾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얼마 후 The truth is, I now where Munch's paintings are. 뜻밖에도 데이비드 토스카라는 남자가 사라진 그림의 행방을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한 은행을 급습해 경찰을 살해한 후 86억 원을 훔쳤던 노르웨이 최악의 강도. 당시 재판을 기다리며 수감 도중 부하들을 시켜 뭉크의 절규와 마돈나를 훔쳤다는 겁니다. 목표는 단 하나. 훔친 그림을 빌미로 정부와 협상해 형량을 줄이는 것. 그리고 데이비드의 재판이 열리기 직전. Well, we found them in the country, but that's all I can say for now.
거짓말처럼 뭉크의 그림 2점이 회수됩니다. 그러나 경찰은 어떻게 그림을 찾았는지는 끝까지 함구했고 20년형을 받았던 데이비드 역시 13년형으로 감형받았는데 그는 뭉크의 작품을 인질삼아 협상까지 한 가장 간 큰 도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